지난 5월 강원도 홍천.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고 마을에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소독액이 빈틈없이 분사됩니다. 순식간에 사람과 차량이 모두 출입 통제된 상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돼지 농장에서 폐사축 4두가 어제 오전 중에 발견이 돼서 축주가 지자체에 신고를 한 상황이에요. 12시경쯤 수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부검까지 하시고 12시 반경에 이제 검사를 맡긴 상황인데 오후 5시 45분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ASF가 이제 확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이제 출동 명령을 듣고서 바로 사무실에 출동을 해서요. 1시간 이내 도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출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해 확산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줄여서 ASF라고 부르는데요. 국내에선 2019년 첫 발생 후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 남동부에서 충청북도 북부 소백 산맥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ASF를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곳에 발견된 겁니다. ASF 발생 농장의 돼지 1,175마리는 즉시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500m에서 3km, 10km 이내 농가들을 전화 일차를 우선 실시하게 되고요. 가까운 농가들 중에 공종 농가들은 정밀검사를 또 한 번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료 검사를 해서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들이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안 앓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양돈 농장이 없어 더 이상 살처분은 없었는데요. 살처분부터 매몰 그리고 이제 처리 작업들 다 잔존물 처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장비나 인력들이 빠져나간 후에 저희는 이제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쪽잠 자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면서 일하는 상황인 거죠. 혹시 모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 주변은 48시간 동안 물 샐 틈 없는 경계, 긴급 초동 방역이 계속됩니다. 한편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농장들은 비상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학 농장이 되면 21일 동안 돼지 출하도 못하고 분뇨도 못 나오고 다 막힙니다. 그러면 21일 정도 돼지 출하를 못하면 추사가 미어 터집니다. 홍천발 ASF 뉴스는 전국의 양돈 농가를 긴장시켰습니다. 높게 두른 담장이 강력한 차단 방역의 의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장석철 씨네 농장입니다. 장석철 씨는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돼지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자식처럼 정성 들여 돌보는 돼지의 수는 약 3,000마리. 꽤 많죠. 홍천 소식에 장석철 씨는 불현듯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그래 문자가 오지. 이동 제한 명령이 딱 뜨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갑자기 그냥 묻었던 생각이 그냥 머리에서 확 지나가는 거지. 멍 때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지 그때. 그는 키우던 돼지를 2번이나 모두 잃었습니다. 빚도 3억 원이나 졌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역 때문이었습니다. 구제역 때 2011년도일 겁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두 키우는 것 중에서 330만 두를 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돼지 중에서 3분의 1을 다 묻었다 보시면 되죠. 요 어린 돼지 보셔. 요거 요렇게 이거 귀여운 돼지를 요거
자식간 돼지를 AS 볼 때 다 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는 돼지. 정부가 강화도에 이어 파주와 김포에서도 돼지를 전부 사들이거나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경기 인천 접경 지역으로 확산했는데요. 정부는 발생 농가 3km 안의 돼지 중 5개월 이상 사육된 돼지들을 우선 수매하고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하는 초강력 조처를 내렸습니다. 농가 65곳의 돼지 63,300여 마리가 그 대상이 됐는데요. 장석철 씨네도 살처분 대상 중 하나였던 겁니다. (2019년 9월 28일) 날 묻었네. 이틀 동안 그렇게 해봐. 정신 나가. 그 미친놈 돼, 미친놈. 혼실 다 나가.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그날서부터 잠이 계속 안 와. 몇 개월 동안.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깼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2번을 당해보면 노이로제 걸려.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돼. 종류를 막론하고 가축의 질병이 발생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그때는 이제 백신 하기 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농가의 피해 규모가 한 8,700억, 8,800억. 그러니까 살처분하는 비용과 그 부대 비용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8,800억 정도의 농가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축 질병으로 생산액이 10% 감소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2조 원이 넘고 고용도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축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축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축산물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계란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규모로 발생되고 난 이후에 돈가가 2배 이상 치솟고 배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돈육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는 영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20조 원 정도의 가축 사육을 통해서 생산액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53kg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인 57kg에 육박하는 상황이니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죠. 3년 전 살처분 후 농장을 폐쇄했던 장석철 씨는 지난해 말 어렵게 용기를 내 본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빚을 더 지더라도 한번 아픔을 딛고 이번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는 이제 철저한 방역과 예방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 한 마리 안 들어오게 싹 콘크리트에다 이거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거 방역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8대 방역 시설도 일찍부터 도입해 철저하게 관리 중입니다. 가축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분투 중인 또 다른 농장. 농장장인 우재룡 씨가 아침 일찍부터 농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잠시 돌아보더니 울타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합니다. 생석회는 강알칼리성으로 소독 효과가 높고 물과 접촉 시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쥐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좀 벌레들이 들어오면은 농장 환경에 좋지 않은 것들은 특히 구수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살모넬라 균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AI 차단 방역에도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 야생 동물들이 농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아리부터 키워 달걀을 얻는 이 농장에는 현재 13만 5천 마리의 닭이 주당 85만 개의 달걀을 생산합니다. 이 농장의 가장 큰 적은 AI, 조류 독감이죠. AI가 직격탄이 됐던 또 예방적인 어떤 살처분에 의해서 되던 그렇게 되면은 생산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멈춰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이 준비를 해서 알을 낳기까지는 약 5개월 남짓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이 되는 거죠. 요즘은 주 2회 이상 개사 내 외부를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AI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주 발생이 되다 보니까 늘 겨울철이 되면은 항상 긴장을 하고 살고 있죠. 특방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날이 추워지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소독기가 얼어버리죠. 그러면 축주분들도 그때는 상당히 많이 예민해지세요. 더욱더 예민해지죠. 농가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거를. 그런 상황이 되니 저희도 축주분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도 상황을 고려해 드론 방역을 도입했는데 질병 발생 취약 지역에 우선 투입되고 있습니다. 분변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걸 밟고서 축사에 진입하기 때문에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매개체가 닭이나 돼지한테 질병이 전파되는 거죠. 그게 그 주위에 저희가 이제 소독을 해주는 거죠. 200m 그 전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늘에 띄워서 드론이 소독하기 때문에 되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도 구제역이나 ASF처럼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남기고 이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3월 14일 날 저희가 이제 10만 수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40억씩 들어간 농장인데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한 달에 매일 대출이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2달에 한 번 키우는데 한두 달 이렇게 어려워져 버리면 그 이자 때문에 농가에는 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 농가는 이제 16년, 17년도에 이제 살처분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살처분 방식이라든지 매몰 방식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땅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FRP 통에 매몰되거나 그럴 때 그런 장면을 보고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살처분된 가축 수는 8,730만 마리가 넘고 달걀 수가 특히 많았습니다. 2016년, 17년도가 제일 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한 300만 수 정도가 예방적 살처분 포함해서 살처분이 됐었고요. 산란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육수의 3분의 1이 살처분이 됐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 가축 질병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AI는 올 봄까지 총 156건에 그쳤습니다. AI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살처분 두수나 발생 건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사전에 들어오는 부분을 충분히 일찍 발견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발생한 이후에도 검사나 차단 방역을 통해서 확산 차단을 최소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예방에 힘쓴 농장주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축 방역사입니다. 오늘 출하는 어서 들어오시오. 고생 많으세요. 들어오시오. 네. 방명록부터 쓰시고. 가축 질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가축 방역사들인데요.
농가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농가에서 준비해준 옷을 입고 그다음에 농가를 진입하게 돼 있어서 지금 그 샤워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농장에 도착하면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금 모돈이 도축장으로 출하되기 전에 저희가 모돈 체열을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그건 ASF 검사를 의뢰하는 거고 그게 음성 판정이 나면 그 다음에 사장님들께서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시료 채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돈에 열이 있는지 열화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41도에서 42도면 이상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그 개체를 체열하게 돼 있어요. 어미 돼지들의 체온은 모두 정상. 이제 시료를 채취할 차례입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참으며 120kg 이상 되는 돼지들에게 주사바늘을 꽂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차이기 십상인데요. 방역사들은 부상보다 더 힘든 건 농장주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좀 예민해 하시죠. 질병이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않을까. 안 오길 바라지. 어디 가서 농장에 와서 또 하고 왔을지도 모르는 거고, 예. 또 제대로 또 사전에 또 소독을 하고 왔는지. 왜냐면 우리 본의 아니게 내가 지금 2번을 살처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 만약에 또 다른 또 질병이 와서 살처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는 또. 가축 질병 예방은 예찰에서 시작됩니다. 적은 인력이 많은 농장을 관리를 하려면 전화 예찰이 필수죠. 그러니까 사육도 수를 평소에 파악해 놓고 운영 상태가 언제 바뀌는지 파악해 놓고 그 농장에 방문하시는 농장 축산 관계자분들이 누구신지를 미리 살펴놔서 농장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돼서 바로 진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밑바닥을 다져놓는 게 저의 예찰의 기본이죠. 염소 농장은 용계리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찰센터에서는 한 사람당 매월 통화해야 되는 농가가 900호 정도 됩니다. 염소 농장은 용계리 한 사람이 담당하기엔 꽤 많은 수인데 일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잘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예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짜증과 온갖 그런 전화라든가 연락을 많이 수시로 받는 거잖아요. 농가에서도 자꾸 귀찮아하고 피하고 이러면은 저희도 점점 위축이 되거든요. 대부분 농가에서 전화하면은 너네가 소독을 해주냐, 이렇게 전화 받아서 너네들이 뭐를 해주냐, 내가 더 알아서 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게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막 몰아치기식으로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슴이 막 너무 떨리고 막 힘들고 불안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었어요. 네. 오양희 씨는 단순한 조사원이 아닌 가축 방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예찰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축산 관련 전문 지식을 취득하고 싶어서 이거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따로 축산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동기부여가 돼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8명의 예찰 직원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잘하시고요. 받지 않는 농가라고 해서 이제 미수신 농가라고 하는데 그런 농가를 1년에 이제 한 번씩 장기 미수신 농가 출장이라고 해서 저희 예찰센터 사원님들끼리 조를 짜서 농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을 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잘 받아달라고 이제 설득을 하러 출장을 이제 실제 나가는 거죠. 대면하러 만나러 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방역본부에서 왔어요. 전화 예찰 거부 농가는 방문 예찰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가축 방역사들이 출동하죠.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 긴장한 가축 방역사.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 그 사무실에 앉아 편한 데 앉아서 전화들만 찍찍하고 그래. 손사람들 뜨거운데 일하는데 전화 받으라고 그러고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뭐라고 그래. 그게 농민을 위해서 하는 짓이야 그게? 약이라고 이렇게 속에 여기 있으면 저기서 그전에는 그 호수 갖고 여기 들어와서 뿌리더니 지금 차에서 왱거리니까 저기서 내 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차만 홀랑 뒤집어서 내가 나갈 때마다 세차하고 나가야 되니 그래 그게 뭔지랄 거리야 이게. 차라리 오지 마라 그랬어. 뭐 몇 마리냐? 그따 왜 물어봐? 와서 묻지. 바쁜 사람한테 그거 왜 물어봐 그거. 받으면 뭐야 그 일하는 데 와서 그러니까 난 짜증을 나지. 이렇게 상담하고 그게 더 저기 좋은 거 아니야? 농민을 위해서? 물론 바쁜 농장주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 젖 먹일 때 다른 애들이 젖을 잘 안 주고 하나가 그럼 걔 새끼가 얘가 젖을 잘 주니까 얘한테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젖을 많이 빨게 되면 아무래도 섭취하는 영양소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으니까 살이 빠질 수도 있죠. 특히나 얘네들 태어난 연령도 비슷하니까. 그건 있어. 마음을 열고 대하니 진심이 좀 전해졌을까요? 농장주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방문 드리면 좋게 한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뭐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요?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축 방역사 한 사람당 평균 590개 농가를 살펴야 하는 상황. 고생들 하시네. 앞으로도 만약에 문제 생기면 말씀해 주시면 농장주도 조금 저희도 미안한 마음인데 어디까지 가고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걔네 이제 투정하는 소리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뭐 그거 저기 한다는 거 얘기할 저기도 거리가 아니고. 오라는 곳 오지 말라는 곳 많지만 가야 할 곳에 꼭 가는 게 가축 방역사. 그들의 하루는 어떨까요? 박노담 한가을 씨는 입사 3년 차 가축 방역사입니다. 어디도 안전하게, 여기도 안전하게, 오늘은 행복하게. 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중부사무소에 소속된 박노담 방역사입니다. 조류독감이 터지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 뉴스에서 나오는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여성 가축 방역사인 가을 씨는 축산학과를 졸업 후 바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제가 한 달이 그만둔다, 뭐 일주일에 그만둔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대요. 제가 입사가 확정됐을 때. 근데 지금 저 되게 오래 다니고 있거든요. 더 오래 다닐 거고. 저는 이 직업이 정말 좋거든요. 뭐 복지나 회사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농장주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시루 채취하고 살아있는 생축들 만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높은 두 사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탈의실 하나 없는 형편이라 노담 씨는 주차장 한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출동 준비를 합니다. 농장 업무는 2인 1조가 원칙. 노담 씨의 짝꿍은 가을 씨입니다. 가을 이거 어제 분출됐어? 분출까지 확인했어? 매일 출발하기 전에는 이렇게 장비와 필요한 약품들을 꼼꼼하게 챙기죠. 오늘 방문해야 할 농장은 8곳입니다. 차열만 하면 어려울 것 없어 보이는데 일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가축 방역사들은 이동 전 반드시 이런 거점 소독소에 들러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 농가를 다니기 때문에 병원체를 옮길까 봐 걱정이 돼서입니다. 이쪽 농가를 가려면은 저기 있는 거점 소독소를 방문을 해서 경유를 해야 되고 또 다음 농가 가려면 또 다시 가서 거점 소독 받고 또 해야 되는 거라 방할 때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소독 필증 받는 것도 이제 일인 거죠. 이 거리 시간. 농가에서 거점 소독소로, 소독소에서 다시 농가로. 하루 동안 두 사람이 달리는 거리는 상당합니다.
드디어 농장에 도착했는데요. 농장주 눈앞에서 소독 확실하게 하고 여름이라 답답해도 보호장구는 꼭 착용합니다. 뼈아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죠. 저는 뭐 여기 정강이 쪽 뒷발에 차인 적이 있어서 이거 보호 꼭 해야 되고. 소를 보정하는 도중에 이제 소가 많이 예민한 소였거든요. 보정 도중에도 소가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날뛰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잡고 소를 이제 기둥에다 묶었는데 이제 끈이 풀리고 저를 이제 옆을 치게 된 거죠. 그래도 오늘 날이 안 덥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출하를 앞둔 한우들의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4개. 18개. 8개? 네. 사장님 오늘 체결할 게 총 몇 도시죠? 대략 50도? 50도. 송아지 값은 내려갔는데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입지도 못하던데 키우기 힘들다 이거. 맞아. 이렇게 보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일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에 속합니다. 소를 안전하게 보정시키고 목 근처에서 체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앞에 엎을게요.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소. 하지만 방역사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노담 씨와 가을 씨가 가축 방역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농장주가 직접 소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장주가 연로하거나 아프면 가축 방역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소의 뒷발에 차이지 않으려면 당연히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막상 착용하면 동작이 둔해집니다. 보정시설을 거부한 소들. 이번엔 노담 씨가 막대기로 직접 보정에 나섰는데요. 때맞춰 재빨리 출동하는 가을 씨. 두 사람의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농장주의 눈빛은 조마조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우, 소가 뭐 감당 안 되죠. 소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그래도 잘못하면 위험성이 많이 커요. 저기 이제 다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소와 신랑이 하랴 더위와 싸우랴 소 50마리를 체열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노담 씨. 장갑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어우. 6월에도 이렇게 땀이 흐르는데 한여름엔 어떨까요? 다음 농장으로 이동하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까지 깔끔하고 신속하게. 다음 농장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공원에서 점심을 때웁니다. 가을 씨는 엄마표 도시락, 자취생인 노담 씨는 편의점표 도시락. 도시락을 애용하는 두 사람, 이유가 뭘까요?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거를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쫓길 때가 많아요. 냄새도 나서 조금 눈치 보이고 돈도 아끼고. 듣고 보니 이곳이야말로 최고의 식당이네요.
아침부터 가장 걱정했던 염소 농장. 날쌘 염소는 연륜이 있는 가축 방역사도 다루기 힘든 동물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 비까지 내렸고 바닥이 정말 미끄럽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는 염소가 정말 야속하네요. 그래도 두 사람의 손발을 맞춰 한 마리씩 체열해 나갑니다. 아유 착해. 나비처럼 다가가 벌처럼 잽싸게 낚아채야 하는데 정말 어렵게 성공.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네요. 농장주는 임신한 어미 염소가 놀랄까봐 걱정이 되는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수십 번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서길 반복하며 체열하는 두 사람이 안타까웠는지 농장주도 염소들을 붙잡는데 힘을 보탭니다. 덕분에 드디어 마지막 체열. 돌아가는 두 사람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축들과 몸싸움 끝에 채취한 시료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도축인데 급하신 건 없다고 하시고 둘 다. 네, 하나는 송아지 동네라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시료들을 통해서 구제요, 브루셀라, ASF, AI 등 대표적인 질병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또 질병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확산을 막는 일도 하죠. 국가에서 각 질병별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해서 농가별로 이제 질병이 뭐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농가별로 개인적으로 병성 감정으로 질병을 진단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이 가까운 시간, 가을 씨와 노담 씨는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준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이 남은 걸까요? 그 현장 업무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들을 다시 정리할 행정 작업 필요합니다. 인력은 적고 업무량은 급증하는 상황에 가축 방역사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지방 기관에서 40%, 국가에서 60% 이렇게 해서 저희 급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해야 되고 지방 기관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업무가 이중으로 계속 쌓여 있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은 바쁠 땐 너무 화나요. 너무 바쁠 때가 있어요.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이럴 때는 정말 전혀 할 수 없는 물량들이 밀려오는데, 다 이게 저희 협조거든요. 다 저희 진짜 사업들이 아니라 다 시에서 하는, 뭐 도에서 하는, 시험소에서 하는 것들을 다 협조가 들어오는데, 그럼 저희는 협조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는 가장 최하에 있으니까. 가을 씨는 가축 방역사를 천직으로 생각했기에 고민이 더 크다는데요. 지금 3년 차인데 전혀 안 보이니까 친구들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10년 다여도 거의 200 초를 받을 텐데 걱정이에요. 가족들도 계속 위험하니까 또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럴 힘들 때는 다 일 시키고 월급 받아보면 내가 축주한테 요거 더 처먹고 소 잡으면서 힘 쫙 빠졌는데 왜 이럴까 싶은데, 근데 너무 적어 월급이. 솔직히 나도 애 둘 키우는데 이거 갖다 안 돼.
다 땀 흘리고 비 맞고 오는데 샤워할 공간 하나조차 없잖아 우리. 그냥 자꾸 일만 늘어나고 우리한테 책임감만 부여하는데 친구들 시집 가고 이제 많이 격차 벌어지면 더 심하게 현타가 더 지게 올걸? 결혼해야 될 텐데 여기 다니면서 결혼할 수 있을까? 막말로 여기 지금 10년 다녀도 지금 못해. 바꿔야 되는데 모르겠어. 나는 우리 회사 보면 바꿔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은가 보지. 우리가 파업을 그렇게 세게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거 보면. 지난 3년 동안 69명이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96%가 무기계약직인 이 회사가 있는데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상당히? 96%가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단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96%가 아니고 이제 전문 학사를 취득을 하거나 학사를 취득한 사람, 축산학 쪽으로 그런 사람이 96%에 해당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96%가 비정규직으로 있는 거죠. 당연히 진급은 안 되겠죠. 전문가 한 사람 양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받는 급여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전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분들의 보수나 어떤 그런 예우를 조금 더 많이 해줌으로써 정착되고 안정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전문가들과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가축 방역의 최전방이라면 후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도축장입니다. 국내 농장에서 정성껏 키운 돼지와 소, 닭, 오리 등이 각종 검사를 거쳐 도착한 곳이죠. 가축이 안전한 고기가 되는 과정에서도 질병의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 검사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의 도축 검사원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도장에서 일단 육안으로 생체 검사를 합니다. 혹시 열이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열이 높은 애들이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없는 돼지는 방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작업해야 할 돼지는 1,200마리. 도축장의 작업 라인이 가동되면 노동자들이 정해진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피가 제거되고 깨끗이 세척한 돼지고기는 지육과 내장 부분으로 나뉘고 2명의 도축 검사원이 각각 검사를 합니다. 지육 담당은 장영섭 씨인데요. 17년 전 축산물 위생 도축 검사원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내장은 옥지훈 씨 담당인데요. 경력 7년 차 도축 검사원입니다. 작업 속도에 맞춰 순식간에 내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내는 능력자랍니다. 지방간 그리고 밀크 반점이라고 이렇게 기생충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흰 색깔로 약간 반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폐렴이 되게 많습니다. 폐렴은 이제 폐가 이제 염증이 생긴 거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섭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축산 관련을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인데요. 도축검사원이 된 초기엔 많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소 타격을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바로 방열을 하고 이런 피가 이렇게 막 많이 칼칼 이렇게 쏟아지듯이 이제 돼지보다는 소가 그런 쪽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거부감 있었는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사람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고단해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지훈 씨.
딸한테도 얘기할 때 이거 엄마가 검사한 거니까 괜찮다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축 검사원들이 느끼는 보람에 비해 사실 도축장 내 작업 환경은 열악합니다. 위험한 도구를 다루는 데다가 물과 기름이 섞인 바닥은 미끄럽고요. 부상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생직들 거의 뭐 자상이라든지 칼에 베이는 사고라든지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 그리고 그 사클이라는 갬블이라는 게 위에 그 라인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져가고 발가락 골절 뭐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년이란 경력만큼 부상도 많았던 장영섭 씨. 그중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냉장실에서 시로 채취하다가 워낙 그 키가 작다 보니까 그 지우기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받침대를 받치고 지우개를 채취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자기 칼에 자기 그 머리를 조금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뭐 그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높은 데에 있는 곳에는 칼을 가지고는 잘 채취를 안 합니다. 예. 하지만 도축 검사원들은 눈치가 보여 웬만한 부상은 산재 신청을 포기합니다. 사정은 가축 방역사들도 비슷합니다. 뼈 부러진 거는 산재를 받았는데 저도 이쪽은 다 제 돈으로 그냥 너무 조사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산재에서. 하다못해 소를 끌고 나가서 안전하게 하면 되지 왜 니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냐 이런 말까지 들어가고. 산재를 받아도 되는 데가 있고 한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산재하면서. 근데 이제 보험은 저희가 돈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어느 정도 해주니까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라고는 하는데 조금 미안하죠, 그 얘기하는 것도. 그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좀 멀뚱히 시설은 좀 좋아졌는데 저국에서는 그렇게 좋아진 것이 없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도 뭐 무기계약직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240, 50 받거든요. 그 처우 개선이 너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내 축산물의 30%는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때문에 수입육도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약 90개 정도 되는 검역 시행장.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위험, 적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부산에서 갓 올라온 냉동 컨테이너 차량들. 여기엔 각국에서 온 수입육들이 실려 있습니다. 컨테이너 외관에 어떻게 손상이 입었으면 안에 냉이 빠지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해요. 관리 수의사인 박복경 씨가 오늘 검역의 담당자. 출국에서 보낸 물건하고 동일한지 검역서를 상에 컨테이너와 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봉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이게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 잘려 있으면 이게 쑥 빠지겠죠? 실이 사전에 잘린 컨테이너는 큰 문제가 됩니다. 지난 겨울 이런 예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세관과 함께 진상을 조사해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역 현장은 수입고기가 거치는 일종의 국경 초소인 셈인데요. 이곳이 뚫리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때문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리 수의사들이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기뿐만이 아니고요. 수입 축산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베이컨이랑 햄이나 전부 다 축산물이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전부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명이 적게 한 70군데 이상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개 정도 입고 되는 컨테이너가 입고 되는 곳도 한 명, 그다음에 뭐 적게는 5, 6건 입고 되는 곳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역은 서류검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등 총 3단계로 진행되고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매의 눈으로 검역을 실시하는 박복경 씨.
지난해 여름에는 상한 고기를 발견해 전량 반송 처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은 평균 1%를 봐요.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모든 것들은 다 1%를 보고요. 개봉을 해서 후각을 이용해서 냄새를 맡으면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냄새가 확 나요. 이렇게 진공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진공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육즙이 요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요거를 개봉을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상한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대 검사를 했고 이 물건 자체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해서 결국은 전체 불합격으로 났고 그 가공장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지금까지 수입을 금지된 거죠. 센터장님, 요거 절단 검사 좀 부탁드려요. 정밀 검사에 속하는 절단 검사. 이물질이나 골수 이상을 대비해 컨테이너별로 상자를 몇 개 열어 고기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경우는 합격. 겉에는 멀쩡을 해요. 근데 안에 이렇게 용포가 잡히는 거예요. 얼어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거를 해동을 해서 확인하면 고름이 줄줄 흘러요. 운송 중에 보관 온도가 잘 유지되었는지는 고기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신부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데 이렇게 고기 내부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재빨리 고기 상자들을 다시 창고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럼 검역을 무사히 마친 수입 고기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성적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검역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검역원에서 그 성적서를 토대로 해서 검역이 이렇게 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을 되고 저희가 일을 못해서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유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관리 수의사들은 식탁의 안전을 위해 수입육 검역, 보이지 않는 국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아프면 농가는 쓰러집니다. 가게와 국가 경제는 휘청입니다. 가축 질병에 의해서 2010년에는 2.7조 그리고 2016년에는 약 1조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재난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후 조치보다 방역에 있어서 사전 조치, 사전 예방 조치가 핵심인데요. 불이 나고 나서 불을 끄면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보이지 않는 가축 질병의 최전선. 그곳에서 적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고기, 우리의 식탁,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순간에도 치열한 디펜스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